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선재계 월드엔 이슈 시간입니다. 미얀마의 최고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로힝야족 종족 말살 사건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면서 한때 민주화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반인륜 범죄의 책임자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웅산 수치 고문이 지금 미얀마 정부를 대변해서 로힝야족 집단 학살 혐의 기각 요청을 했다고요. 네, 지금 우리 나이로 75살입니다. 네. 그 국가고문이고 외교장관도 겸하고 있어서 사실상 미얀마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 예. 지난주에 헤이그에서 국제사법재판소 그 심리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참석을 해서 이제 그 미얀마군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 6분간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미얀마군이 로힝야 반군 공격에 대응한 거다. 그러면서 인도적으로 그 과정에서 인도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집단 학살 의도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 예. 그러면서 인종청소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명부에서 빼달라 기각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57개국 이슬람 협력기구를 대신해서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이슬람 국가인 그 감비아가 제소를 했는데요. 감비아 쪽은 미얀마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일축을 했습니다. 그 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 유엔 최고 법원으로 이제 법정으로 출범을 했고요. 예, 예. 그 판결의 구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도 할 수 없는데 하지만 문제는 집행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차례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재판에 회부된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2017년 8월에 예. 미얀마 서쪽에서 로힝야 그 반군이 그 미얀마 그 경찰 초소를 습격을 해서 그때 몇 사람이 경찰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군이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섰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그 뭐 성폭행, 학살, 방화 이런 게 많았고 그다음에 이 와중에 로힝야족이 한 몇천 명 정도가 학살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로힝야족 그 한 74만 명이 워낙 그냥 그 미얀마군이 강하게 토벌을 하니까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 난민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지난달 중순에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도 그 미얀마 이 문제에 대한 그 수사를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얀마는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 재판소 측은 로힝야족 다수가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데 그 방글라데시는 우리 가맹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법 관할 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중순 같은 시점에 런던에 있는 로힝야족 그 인권단체가 예. 보편적인 재판 관할권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 또 제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치도 그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그 로힝야족 그 집단 학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예. 제소된 게 이 건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수치 고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고 뭐 한때는 정말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좀 이유가 뭘까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 사람이 그 변신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합니다. 네. 1988년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군부에 가택연금에 대해서 15년간 가택연금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99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당시 아들이 대신 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됐고 2016년에 이제 국가고문에 올랐습니다. 외무장관도 이제 경험하니까 뭐 사실상 실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이제 미얀마가 지금 민정 이양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도 군부가 뒤에서 다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수치가 좀 변했다. 그래서 군부하고 타협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치 쪽 사람들 얘기는 그 군부가 개헌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개헌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타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가 이렇게 국제사회가 비판을 하는데도 예. 미얀마 군부를 이번에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제 옹호를 한 이유는 내년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그 미얀마는 로힝야족이 그 아주 그 무슬림으로 아주 소수 민족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한 68%가 불교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로힝야족에 대해서 아주 그 충돌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 지난주에 그 수치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심리를 마치고 국제사회에서 잔뜩 두들겨 맞고 돌아왔을 때 네. 뭐 엄청난 그 미얀마 사람들이 그 길에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치가 미얀마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지만 네. 국내적으로는 수치가 정치적인 발판을 더욱 굳혔다 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비판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벨상을 받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노벨상을 뭐 반납해라 이런 좀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네, 있다. 노벨상 수상자 8명이 그 국제사법재판소 그 심리 시작되기 바로 전날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법적 책임을 지라고 이제 물론 네.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반납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영국 신문은 그나마 남아있던 그 어떤 도덕적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그 양심 대사상이라는 게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인데 이걸 줬었습니다. 그걸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동안에 많은 단체 국가들이 뭐 명예시민증 상을 준 걸 속속 철회를 했는데요. 지금 노벨상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CNN이 수치가 민주주의 인권 아이콘에서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신세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미얀마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좀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는 조금 후퇴했다는 비판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이번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그 미국 재무부가 지난 10일이 그 국제 인권 선언의 날인데 그날 또 그 국제사법재판소 그 미얀마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때 미얀마를 포함한 8개국 인사 20명을 그 제재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이 들어갔는데 그 거기 명단에 수치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말에 헤이그에서 그 화학무기 금지 기구 총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 대표가 1980년대에 미얀마가 이제 당시는 범하죠. 미얀마가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그 운영을 했고 그때 생산된 화학무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걱정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는 참고로 화학무기 금지 협정이 이제 1997년에 발효가 됐는데 2015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미얀마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가 자기 네. 트윗에 이제 재판에 가는 미얀마 그 수치한테 재판 결과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한다. 힘내라. 이렇게 트윗을 날렸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건 실수다. 그러면서 자기네도 그 로힝야족 학살 규탄 유엔 결의안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해서 이 사람이 좀 본국에서 좀 혼 좀 난 모양입니다. 네, 또 그런 이벤트까지 있었군요.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뭐 어쨌든 수치 고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지난달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얀마 그 아이돌 그룹의 한국 연수를 요청했다. 또 이런 얘기가 지난달 있네요. 말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그 특별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그때 와서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났죠. 청와대 발표를 보면은 이제 문 대통령한테 프로젝트 K라는 그 미얀마 아이돌 남성 아이돌 그룹인데 네. 내가 상당히 애지중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그룹이 이제 한국에서 K-팝 경연대회에서 우승하고 이제 미얀마에서 지금 뜨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에 와서 제대로 좀 K-팝 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네. 문 대통령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렇게 그 수치의 그 어떤 그 재판을 보면서 예. 사람이 그 초심을 지키는 게 참 힘들구나. 특히 정치인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또 그런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아웅산 수치 관련 이슈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